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 연금마케팅부의 이종률입니다. 무더위가 지나고 어느덧 10월, 가을 문턱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주제로 10월 증시 전망 세미나를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시황을 듣고, 두 번째는 중화권 시황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먼저 선진국 시황 전망을 말씀해 주실 자산관리전략부의 최보원 수석연구원님을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어떻게 두 달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열심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요새 또 시장이 많이 또 어렵고 이게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문의가 많으셔서 바쁘셨을 것 같아요. 네, 뭐 다들 정신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준비하신 자료 보시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또 선진국 위주로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한번 보셔야 되는 거는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최근에 흔들리면서 어떤 점이 변화였는지,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저희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와 함께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최근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증시 변동성이 상당히 높은 구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6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와 다르게 6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와는 다르게 최근에는 어떤 게 조금은 흔들리는가 라는 점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여기서 보실 수 있다시피 국가별로 통화정책 회의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점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한번 살펴보실 수 있다시피 일부 국가가 아니라 여러 국가들에서 동시에 통화정책 회의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환율과 같은 경우에도 금리와 같은 경우에도 흔들리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최근까지의 수익률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실게요. 미국, 유럽, 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 통화정책 회의가 진행이 되면서 가파른 긴축에도 달러 강세와 기타 통화의 약세가 지속이 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가 같은 경우가 대외 부채 부담 그리고 자금 유출 부담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도 부진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선진국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는 양호하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지만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요 지수들 일제히 조정을 받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하지만 업종별로 보시면 몇 가지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헬스케어 업종이 견조했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과 같은 경우에는 반발 유입세 유입이 되면서 IT, 경기 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업종과 같은 경우가 전주 대비로는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이 보여졌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해지는 시기인데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있고 이 수준을 4.4% 혹은 이제 4.5% 수준까지도 올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보실 수 있다시피 미국이 빠르게 올리는 시기에는 다른 국가들도 따라서 빠르게 올리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아무래도 단순히 물가 상승 속도의 증시 변동성이 커졌던 1분기에서 3분기하고 다르게 지금 4분기부터는 수요 둔화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이 증시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기에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 계속해서 높은 국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동조화 현상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국가별로는 좀 차이가 있으신데요. 우선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11월 75bp 인상 가능성 높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인상 속도 자체가 조금은 둔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반면에 유로존과 영국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계속해서 발언이 나오고 있었죠. 영국과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가파르게 기준금리를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유로존과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멈추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즉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긴축 영향에서 빠르게 좀 회복이 나타나는 모습이 보이겠지만 이 유럽과 이제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긴축 영향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의 차이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긴축에 대한
긴축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연준 자산 규모가 줄어들고 늘어나는 시기에는 증시 항상 크게 흔들리지 않았냐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도 보실 수 있다시피 그렇지 않은 구간들이 여러 번 좀 보여졌다라는 거 미국과 네. 유럽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도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면서 지수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점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환율 측면을 보셔야 되는데, 이 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다시피 사실은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다른 국가들에서 긴축을 진행을 하고 있음에도 통화가치가 약세로 전환이 되는 국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다른 국가들 매크로 환경 상당히 좀 부진한 만큼 이 달러 가치가 높은 구간 조금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달러가 계속 강세로 이어지는 시기에는 조금은 약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한 가지 더 증시를 흔들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자원 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원유 생산, 천연가스 생산 규모 측면에서도 1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 원유 수출 국면에서도 사실은 탑5 안에 드는 국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산물 측면에서도 한번 살펴보시면 농산물도 소맥, 대두, 그리고 옥수수가 미국이 3위 안에 들어있는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부터도 계속해서 좀 이어질 원자재 그리고 에너지와 관련을 해서도 미국은 상대적으로 공급망을 독자적으로 구축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많이 빠지면서 밸류와 같은 경우에도 재평가가 되고 있는데, 최근과 같은 경우에는 이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PER이 이제 15.6배 정도까지도 낮아진 상황입니다. 여기서 보실 수 있다시피 아무래도 코로나19 발생 직후 수준까지도 낮아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보셔야 되는 거는 아무래도 10월 어닝 시즌을 앞두고 대형 업체들이 상당히 좀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인 만큼 단기적으로는 반발 매수세 유입되는 모습 여러 번 나타날 수가 있지만, 이러한 발표들이 있을 시기에는 조금은 왔다 갔다 하는 국면이 10월에는 이어질 수가 있겠다라는 점을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다른 국가들의 매크로 환경, 즉 이제 경기 지표들이 확실히 좀 개선이 되는 모습이 보여진다라면 달러 강세 조금은 완화되는 국면이 보여지겠지만, 궁극적인 목표가 해소가 되지 않는 시기에는 조금은 이제 달러 강세 구간이 장기화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대응을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국가들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매크로 환경이 다른 만큼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정책 모멘텀이 크게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리오프닝과 관련된 업체들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매크로 환경 측면에서도 미국과 일본은 다른 만큼 정책 모멘텀이 어느 국가에 더 크게 반영이 될 것이냐라고 하면은 지금까지는 일본이었다. 근데 이 속도 자체가 조금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4분기 그리고 내년 초까지는 조금은 더 이제 상반기보다는 정책 모멘텀에 유의를 하셔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그러면 저희는 국가별로는 어떻게 비교를 하실 수가 있는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선진국 내에서도 유럽보다는 미국과 일본을 선호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60% 이상을 유지를 했는데, 그 속에서는 조금은 이제 투자 방식을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대형주 위주로 좀 보시기보다는 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이 배당주의 비중을 조금 더 높게 가져갈 필요가 있으시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아무래도 다른 신흥국 중에서도 중국을 제외한 이러한 기타 신흥국이라든지 프론티어 국가들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다른 선진국들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을 시키는 경우에 상당히 좀 이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비중을 조금 줄여 보았습니다. 이러한 측면으로 대응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고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미국 내에서는 어떤 식으로 투자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기서도 보실 수 있다시피 아무래도 변동성 장세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 만큼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관련한 ETF로는 SPY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도 사실은 이 환율의 영향이 크게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이 수출주라든지 환율의 영향을 크게 받는 이러한 업체들보다는 내수주와 같은 경우를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은 이 견조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내수 소비재 업체들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해당 ETF로는 이 VDC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변동성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시기에는 사실은 저변동성 ETF인 SPLV와 같은 경우에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해당 ETF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변동성이 심화가 되는 시기에 빠질 때 조금 이제 덜 빠지고 오를 때 조금은 덜 오르는 이런 모습은 보여지지만 조금 장기적으로 그려보시면 BM 대비로는 확실히 좀 아웃퍼폼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ETF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사실은 이 필수 소비자 업체들은 조금 재미가 없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지만 사실 해당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좀 조정을 받으면서 진입 부담이 상당히 좀 낮아졌다라는 네.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한 ETF로는 VDC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그러면 이제 최근에 헬스케어 업체들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주목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은 지금 안정적인 필수 소비재 업체에 더해서 이 견조한 헬스케어 기업들로 구성이 된 IYK와 같은 ETF로 대응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IYG 같은 경우에는 국제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금융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금 수익성이 악화가 되는 게 아니냐, 조금 네. 해지를 할 수 있는 방향성은 없느냐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금융 기업들과 함께 장기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페이먼트 업체들 함께 좀 포함이 되어 있는 IYG와 같은 경우도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좀 크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네. 오늘 도움이 되셨을까요? 아, 네. 이 정도면은 충분히 10월에 또 대응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교시 이제 선진국 시황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중화권 10월 시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